최근에 미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었죠. 4.9%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금요일 날 보면 4.86%까지 올랐다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요일 날 비농업고용 지수가 예상치보다 2배가량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국채 시장에서도 패닉 세일이 나왔었거든요.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갑자기 국채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나스닥 지수도 보면 어느 정도 조금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갑자기 이 모든 주가를 일시에 회복하면서 거의 한 1.8% 플러스 돼서 장이 마감이 됐거든요. 이때까지 고용이 이렇게 좋으면 금리가 앞으로 조금 더 높게 그리고 장기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 시장이 갑자기 골디락스에 대한 이야기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도 보면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최근에 어느 정도 조금 반등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코스닥 인버스 숏배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짧게 볼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숏배팅 했던 게 어느 정도 좀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 이미 수익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팔고 새롭게 주식을 좀 담을 생각인데 오늘은 어떤 주식을 담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어떤 걸 좀 투자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반도체 산업 그리고 2차전지 요게 탑2죠. 그리고 뭐 자동차 투자할 수 있고 은행 그리고 헬스케어 투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화학도 있고 철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화학이랑 철강은 뭐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 자동차도 어찌 보면 좀 고금리 때문에 이게 내구재다 보니까 조금 뭐 불안한 거는 사실인 것 같거든요. 테슬라도 계속해서 전기차 가격을 인하하고 있으면서 2차전지 쪽으로도 좀 센티멘트가 많이 안 좋죠. 양극재 뭐 Q도 조금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가격도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이때까지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반토막 이상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랑 자동차는 좀 제외하고 싶고 은행 같은 경우도 물론 좋긴 하죠. 그래도 충당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막 주가가 확 오르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완전 소외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헬스케어를 투자할 거면 우리나라 헬스케어 기업보다는 좀 미국 헬스케어 기업이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밸류에이션적으로도 존슨앤존슨이랑 화이자가 우리나라 셀트리온이랑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훨씬 더 쌉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헬스케어도 그렇게까지 매력적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리고 포스코 DX와 같은 뭐 AI 기업도 있기는 한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AI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업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사실 AI 기업이라고 하면 차라리 AI 서버 쪽으로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는 반도체 기업이 더 낫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반도체 산업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버스를 좀 매도를 하고 나면 저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덱스 반도체를 조금 매수할 계획이에요. 올해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일단 반도체 주식들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모든 산업 중에서 반도체가 가장 많이 올라왔습니다. 2차전지 산업이 원래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많이 올라왔던 만큼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또 많이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라는 게 뭐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안정적이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진짜 갑자기 확 올랐다가 떨어지고 확 올랐다가 떨어지고 확 올랐다가 떨어지는 모습이 계속 연출되고 있어서 저는 2차전지는 아직까지는 지금은 접근은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반도체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산업의 전망에 있어서도 반도체는 조금 뭐 재고가 이제 정점을 치고 떨어지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DDR5랑 HBM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코스피랑 코스닥이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한다 그러면 지금 투자할 섹터는 반도체가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앞으로 제 개인적으로도 좀 담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사실 지난 영상에서 계좌 공개에 대한 영상을 남겼었는데 그때 인버스를 투자를 많이 했었죠. 뭐 2차전지 인버스도 많이 했었고 코스닥 전체 바스켓 매도를 때려놨었는데 코스닥이 다시 반등을 한다 그러면 그 인버스를 샀던 거를 좀 매도를 하고 코덱스 반도체를 살 겁니다. 사실 개별 반도체 기업도 사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오를 때는 전부 다 오르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매출이 좋아지면 당연히 그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고 매출이 좋고 이익이 좋아지면 당연히 캐펙스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소부장 업체들도 주식이 갑자기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반도체 산업 전체적으로 좀 내년에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마이크론의 주가인데 마이크론의 주가는 그렇게까지 사실 조정을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나스닥이 떨어진 거 대비해서 마이크론은 거의 조정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사실 요때 진짜 많이 떨어졌는데 갑자기 이렇게
일시에 갭 회복을 했었죠. 마이크론 CEO도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다시금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 시황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덱스 반도체의 주가를 보더라도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뭐 고점 대비해서 12% 떨어지긴 했지만,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뭐 코스피랑 코스닥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코덱스 반도체 주가는 그렇게 뭐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반등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또 월봉을 보더라도 코덱스 반도체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산업에서 딱 세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K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진짜 좋은데 2차전지 전체 산업 센티멘트가 좀 안 좋아서 지금은 그렇게까지 접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고, 반도체는 지금이 어찌 보면 실적이 워낙 안 좋잖아요. 반대로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만 남았는데, 이 상태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접근하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좀 투자해볼 만한 섹터는 진짜 반도체가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덱스 반도체 이 ETF에 어떤 종목이 담겨져 있나를 보시면 SK 하이닉스 있고, 삼성전자가 새롭게 편입이 됐어요. 삼성전자 거의 20%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있고, DB하이텍, 뭐 리노공업, 그 밑에 여러 가지 소부장 업체들이 있어요. 일단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 두 기업의 주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AI 반도체 HBM 쪽으로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D램의 가격이 많이 못 오른다고 하더라도 SK 하이닉스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버텨질 수 있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쪽으로도 기대를 해볼 수 있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산업 전체가 조금 반등을 한다 그러면 전체 이 소부장 업체들도 다시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반도체 기업들 대비해서 코덱스 반도체 ETF가 가지고 있는 매력 자체는, 솔직히 기관 투자자들이나 조금 있는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좀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최근에 봤을 때 보면 많이 못 오른 기업이 있죠. 근데 뭐 한미반도체랑 SK하이닉스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개인들이 접했을 때는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거를 보면 ETF 전체를 바스켓 매수 때려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극대화된 수익을 못 벌더라도 적어도 반 이상은 하거든요. 그리고 차라리 코스피 지수보다는 반도체 전체 산업의 수익률이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거의 좀 높았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코덱스 반도체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산업이 지금 당장 좋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미국의 IT 소매 매출인데 지금 매출이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반도체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IT 쪽이잖아요. IT 쪽의 소매 매출이 높아야 반도체 쪽도 같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라고 얘기했었던 2017년도, 2018년도, 그때 미국의 IT 소매 판매가 이렇게 YOY 기준으로 플러스였죠. 그리고 2021년도, 22년도, 물론 22년도는 조금 떨어지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굉장히 슈퍼사이클, 공급이 붕괴돼가지고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반등을 못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반도체 산업의 주기가 보통 한 3년에서 4년 그 정도를 보거든요. 2021년, 22년도는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 붕괴,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슈퍼사이클이 찾아왔지. 그리고 그 이후로 반도체 기업들의 재고 관리가 계속 이어졌고 캐펙스도 많이 줄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면 감산 때문에 수요가 못 늘더라도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해서 유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경기 침체 때문에 유가가 오를 수가 없는데 생산을 조절하다 보니까 유가가 오른 겁니다. 수요가 많이 못 올라도 감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경기가 또 좋아지고 IT 수요가 회복이 된다 그러면 더군다나 감산이 된 상태에서 수요가 늘어나면 훨씬 더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요가 늘어나면 Q도 출하량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뭐 나쁘지 않은 투자처가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IT 소매 매출도 보면 아직까지 마이너스입니다. 중국이 그렇게까지 지금 경제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걱정이 되고 있기도 하지만, 솔직히 반도체 산업이란 건 사이클을 그리기 때문에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솔직히 반도체 산업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모바일도 많이 안 팔리고 PC도 많이 안 팔리죠. AI 서버만 유일하게 받쳐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뭐 모바일 안 좋고 서버 안 좋고 PC 안 좋고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괜찮아진다 그러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감산 계속해서 지속해왔고 캐펙스 투자 계속 감소해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나중에는 공급이 부족해서 좀
상대적으로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계속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하이투자증권에서 올해 D램 수요 전망치를 냈는데 올해 중순쯤에는 7%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롭게 4.8%를 냈는데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는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 반등이 조금 생각보다 이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좀 늦춰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예요. 대표적으로 보면 서버 그나마 괜찮고 TV 그나마 괜찮습니다. 태블릿 괜찮은데 PC랑 스마트폰의 전망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원래 올해 중순쯤에는 1.5%였는데 마이너스 2.5% 마이너스까지 진입을 했고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특히나 세트 업체 출하 증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PC는 마이너스 12% 그리고 스마트폰은 마이너스 8.3%예요. 그래도 반도체라는 거는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수요는 언젠가는 회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좀 회복이 될 수 있어서 반도체 산업은 지금 좀 눈여겨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보면 이거는 빅테크 캐펙스랑 서버 출하량 증감률을 비교한 건데 2017년도, 2018년도 빅테크 14개 업체의 캐펙스 증가율이 굉장히 많이 높았었어요. 그러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었죠. 그때는 데이터 센터, 서버향 반도체가 굉장히 수요가 높아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2020년도, 21년도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에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빅테크 업체들이 반도체 쪽으로 캐펙스를 그렇게까지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요거는 올해 빅테크 업체들의 캐펙스 전망치입니다. 메타랑 아마존이 많이 떨어졌죠. 올해 중순쯤에는 한 31,000 정도였던 게 29,000까지 많이 떨어졌고 아마존도 거의 59,000이었던 게 54,000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 텐센트도 좀 많이 떨어졌죠. 지금 당장은 생각보다 빅테크 업체들이 캐펙스 투자를 많이 안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AI 쪽으로는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하죠. AI를 제외한 시장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시장을 지금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 그러면 재고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서버 고객향 그쪽 D램의 재고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D램 업체도 재고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서버 업체랑 반도체 기업들의 재고 관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산을 줄이고 있고 캐펙스 투자를 줄이고 있으면서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완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수요가 살아난다 그러면 확실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D램의 가격을 보면 최근에 전분기 대비 기준으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2022년도 3분기 이때는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때는 마이너스 31%까지 최대로 떨어졌는데 최근에는 이 가격이 하락을 멈추고 어느 정도 조금 반등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낸드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을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낸드의 수요 증감률을 보면 아직까지 마이너스인 상태이죠. 그래도 삼성전자, 마이크론,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캐펙스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삼성전자 22년도에서 23년도 넘어갈 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D램뿐만이 아니라 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많이 줄어들었고 마이크론 줄어들었고 SK하이닉스 줄어들었죠. 키옥시아랑 웨스턴 디지털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33%다. 요 정도면 생산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재고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캐펙스 투자까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수요가 안 늘어나더라도 반도체 가격은 앞으로 수요가 조금만 늘어나면 다시금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기대해보고 투자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낸드랑 D램 가격 추이를 보면 이때까지는 많이 하락을 했어요. 특히나 낸드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 하락하는 폭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제는 진짜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D램 쪽의 하이엔드 제품인 DDR5 가격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MOM 기준으로는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원래 반도체 산업의 반등이 시작될 때는 항상 하이엔드 제품부터 올라가요. 그러면서 범용 제품으로 늘어나는데 DDR5랑 HBM이 이렇게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면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DDR4 그리고 전반적인 낸드, PCB 이런 쪽으로도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반도체 ETF도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반도체 산업이 언제 반등을 할 수 있냐 정확한 그 시점을 알려달라 이런 것들은 진짜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냥 이쯤이면 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어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기는 힘들거든요. 다만 반도체 사이클은 항상 돌아왔고 근데 지금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재고 조정이 많이 이루어졌고 캐펙스 투자도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수요가 어느 정도 받쳐준다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확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좋잖아요. AI 쪽으로도 괜찮고. 이러니까 반도체 산업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